고수의 국어 강사 조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의 개념학습, 교과서 개념학습 상강에 있는 박완서 선생님의 해산 바가지라고 하는 현대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쌤 출제 가능성을 별표 3개를 쳤어요. 3개 할까, 4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보통 교과서 개념학습을 학교에서 내신 범위로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3개 또는 4개 정도 고민을 했던 이유가 작년 여러분 6월에 6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 6월에 수능 특강 문학 그 교과서 개념 학습에 원미동 시인이라는 양귀자 선생님의 현대 소설이 연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박완 선생님은 사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한국 현대문학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판단을 한 거고요. 뭐 소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힘주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크게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격가지들 다 빼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나의 시어머니예요. 나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가 여성이죠. 그래서 우리 박완서 선생님은 여류 소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을 설정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적인 소설이다라는 그런 소설이 타이틀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망가졌는데 시어머니가 어디가 망가졌냐면은 육체가 망가졌다 보다는 정신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치매라고 하죠. 치매. 둘을 연결하면 정신이 망가졌다. 치매라고도 하고 치매가 아니고 여러분 치매라고도 하고 뭐 좀 비하에서는 망령 났다. 또 노망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노망 났다. 이거 비하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명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말을 쓰죠. 알츠하이머병. 그래서 정신이 망가졌다는 거는 알츠하이머병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치매에 하이머병에 걸렸다. 알츠하이머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은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된 거죠. 처음엔 아이들, 그러니까 나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분의 손주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그래서 정도가 점점 크레센도로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쌤이 1, 2, 3, 4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름 헷갈리는 거 이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 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내 말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 이게 두 번째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입니다.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째는 아예 전적으로 이런 뜻이요. 아예 전적으로
아예 전적으로 숫제. 그럼 부사입니다. 부사. 치지도에 하기로 했다.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신경 안 쓰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고, 내버려, 각주에 있죠. 그죠?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음. 문제 삼지 않음. 어쩌면 나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쌤, 나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좀 칠할게요. 나 하면은 이게 서술자라고 해요. 서술자. 그러면 서술자가 나인 경우의 수로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술자가 작품이라고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하고 선지에서 이야기 내부, 작품 내부, 그래서 내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작품 안에 있다, 작품 속에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내기에 좋은 시점 기법입니다. 자, 이걸 기화로 해서, 기화는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기회라고 쓸게요. 기회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시어머니죠. 한사코 움켜쥐고 있는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기뻤는지도 모르겠다고 과거의 나를 현재 평가합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 회상입니다. 사실은 이거 과거 회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회상이기 때문에 그 치매에 걸렸을 때 당시의 어떤 나의 심리를 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간이 흐른 후에 현재의 내가 이렇게 기뻤할 때 우리 여기 엇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 아까 망령했던 거죠.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조카한테, 이 고모님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고요. 시어머니의 남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형제니까 오빠나 남동생, 그 남동생의 자식, 그러니까 그 조카죠. 조카 입장에서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카 입장에서는 아빠의 그 여자 형제, 이제 시어머니죠. 그래서 당신 조카한테, 당신은 3인칭 존칭입니다. 3인칭 존칭 대명사로 시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하면 낯선 얼굴을 해서, 그러면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노망의 증상.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 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몇 명이니? 그죠?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이렇게 다운표 칠까요, 선생님?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지었구나 하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 아이가 몇이냐? 똑같은 덕담. 아이고 대견해라 일찌가지 농사 잘. 이걸 똑같은 질문을 한없이 되풀이했다. 이게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 네 번째입니다. 그는 조카죠. 그는 조카입니다. 조카 여기다 할까요? 조카가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이 그분의 친정 쪽에서부터 먼저 퍼졌다. 자, 그 다음 파트 볼게요.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아까 쌤이 주황색 형광패치 했던 말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 더 심해졌다. 그러면 증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선도 됩니다. 그 대신 그분이 다 시어머니예요.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휘를 점점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보시면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은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다. 그 외에는 다 어휘가 소멸된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자,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물어보죠.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아니,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 봐 그러세요? 진지 안 굶길 테니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질문했던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쌀 씻어 놓았냐? 래퍼입니까? 그죠? 계속 라임을 맞춥니다. 그다음에 쌀 씻어 놓아라. 쌀 씻어 놓았냐? 쌀 씻어 놓았냐? 그러니까 나의 반응은 좀 더 크랬어도 돼요. 질문은 똑같은데 질문은 동일합니다. 근데 반응이 점점 네 해서 점점 길어지죠. 씻어 놓았다니까요? 씻어 놓았대도요? 막 짜증내는 거죠.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나마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요 부분은요, 나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 괴로움보다 고통보다 더 컸다. 중요한 부분 한번 볼게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커진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 이게 요양보호 시설에 맡기려고 한 겁니다. 그럼 불효예요, 불효. 그죠? 시설에 맡기려고 하고 남편과 함께 그 시설을 찾기 위해 그 시골 마을에 이제 그 시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B 부분은 남편과 나의 대화입니다. 자, A하고 B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A 파트는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좀 진하게 굵게 쌤이 10번, 11번 자 이렇게 A 파트를 보시면 서술로 이루어져 있죠. 나의 그냥 판단, 서술 이런 게 다 사실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B 파트를 보시면 대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A 파트는 서술자가 이제 직접 제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제시, 직접적 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경우에는 서술을 통해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텔링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게 없죠. 왜냐하면 서술대가 다 얘기해 주니까. 근데 요거랑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B 파트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죠?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술을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묘사를 통해서라든지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간접 제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showing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showing. 자, 그래서 요 대사 한번 해볼게요. 남편하고 나하고 요양병원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는데, 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달릴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터 뒤로 돌아갔다. 이거 슈퍼예요, 슈퍼. 슈퍼 주인입니다. 쌤이 슈퍼라고 적어줄게요. 좀 더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에
방금 떠오른 듯한 보름달처럼 지규법 풍만하고 잘생긴 박입니다. 선호동이 의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박의 기능을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을 통해서 결국 해삼바가지, 우리 제목 있잖아요. 이거 해삼바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돼요. 회상의 매개가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요양시설에 그냥 처박아 두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성의 바로 계기가 되는 기능을 한다. 요 두 가지 여러분 박 좀 잘 알아주시고요. 자, 의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삼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 제목이 해삼바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 파란색으로 해삼바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해삼바가지하고 박하고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환호의 목소리죠. 해삼바가지. 남편은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삼바가지요. 자, 박을 통해서 해삼바가지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회상.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의 삶에 대한 믿음이 바로 샘물처럼 괴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나의 자식에 대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인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첫애를 뵀을 때, 과거 회상이죠. 과거 회상입니다.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손으로 계산해 보시더니 섣달이구나, 좋은 때다. 이렇게 쌤 다운표 쳐둘게요. 이거 기저귀가 해가 기름을 기저귀에 잘 마를 테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섣달은 음력 12월을 말합니다. 음력 동지 달은 11월, 섣달은 12월, 음력 12월 음력으로요. 그의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해삼바가지를 구해오겠다.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정하다는 깨끗한 입니다. 깨끗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하고, 요게 이제 해삼바가지가 뭐 미역 빨고 쌀 씻는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바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전통이었나 봐요. 이렇게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그럴 때에 그분은 너무나 쌤 경건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경건한 비품,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이윽고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이제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손수 직접 장에 나가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서 선반에 얹어두었다. 해산사발. 그럼 해산바가지, 해산사발 둘 다 생명 존중 사상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좀 캥겼다. 여러분, 딸 난다고 왜 속으로 캥깁니까? 자, 그거는 요 작품을 썼을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대를 잇는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좋아하는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가지고 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외아들, 독자를 둔 시어머니가 흔히 이르듯 이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 여러분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 어울림직했다.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이거는 손자를 위해서,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나 태어난 날을, 자, 산부인과에서 우리 딸을 낳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섭섭한 티,
이게 남아선호 사상인 거죠.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그러니까 해산 바가지가 2개라는 거는 미역 빠는 거, 쌀 씻는 거 이렇게 2개고, 그다음에 해산 사발이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명과 복, 다 이거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그런 그분의 모습,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진지하고 아름다워져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라는 걸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확신이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삼가는 371, 371은 372, 20일, 21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입니다.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에 올라왔다. 둘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또 딸이었고, 하지만 희색이 만면하고, 희색은 기쁜 얼굴빛이라는 뜻이요. 희색, 기쁜 얼굴빛, 얼굴, 만면, 면상이죠, 그죠? 얼굴에 가득함, 자, 가득하다라는 뜻이고요. 얼굴, 그럼 얼굴에 가득한 그런 경건한 태도, 의식. 자, 이것도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딸. 그러니까 바로 4자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낳고도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이것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 때문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나를 동조했다. 딸 낳았다고 동정하는 거 되게 웃기죠, 그죠? 남아선호 사상이고요. 나는 무엇보다 그 어머니의 경건한 의식,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다. 이거는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그분은 얼굴이 희색이 만면하고 경건하다. 자, 생명 존중 사상이고요.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딸 넷 낳고 아들 낳았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대접을 받을 분이다. 그러면 아들 낳았다고 더한 남아선호 사상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했다는 거니까 생명 존중 사상인 거죠. 아들이든 딸이든.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가 생명 존중 사상인 거죠. 그분은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은 남은 생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그러니까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요양보호시설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마터면 큰 일을 저지르다. 큰 일이라는 거는 잘못이죠. 잘못. 이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늙고 추한입니다. 늙고 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빈그릇이 되었다 하더라도, 빈그릇이 노출한 육체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사이비 기도원 같은데, 요양보호시설 같은데 맡겨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게 불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그러면 슈퍼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갑니다. 제초계우던 길은 요양보호시설로 가는 길이죠. 되돌아섰다 이제 반성하게 된 거죠. 암자 쪽을 등진, 그러면 이거는 시설 쪽이에요. 세모는.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땀을 흘렸다는 뜻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남편이 그동안 양심의 가책, 심리적 갈등과 양심의 가책에서 해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 후에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진짜 3년 더 살고 돌아가신 이후의 시점이 현재 시점인 거죠. 이게 여태까지가 다 과거 회상입니다.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는 효도하는 며느리란 뜻이요. 효도하는 며느리인 척, 위선 착한 척 하는 거죠. 착한 척, 선한 척 하는 걸 떨지 않음으로써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를 하기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을 때도 아프지 않게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나 했다 뉘우치지만 즉각 애정 표시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인물은 여기서는 나하고 뭐 엑스트라도 조카가 나오긴 했지만 남편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되고 아까 쌤 서술자가 나다.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개 방식은 역순행입니다. 역순행, 역행적 구성입니다. 문체는 심리가 잘 나타나 있고요. 상징물은 아까 나왔던 박 그리고 해산 바가지 두 가지입니다. 쌤이 역순행적 구성 얘기인데 사건은 위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옛날 과거가요. 과거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와서 반복하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과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시설로 가다가 요양시설로 가는 중에 슈퍼에서 들려서 박을 발견했을 때죠. 박 발견.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이 바로 또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가 많습니다. 그죠? 과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과거인데요. 이 과거 1, 과거 2, 과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처음에 소설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지만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가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순행 구성이고요.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뭐 인식 정도로 정리할게요. 하나는 비판은 남아선호 서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랍니다. 0.4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비판 우리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사회적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그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인식, 생명 존중 사상의 필요성, 뭐 인식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B는 쌤이 아까 A는 직접 제시고 B는 간접 제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야기 밖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 속입니다. 주관을 노출했고요. 희화가 웃기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틀렸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제시고 이거는 간접 제시되니까 정답 5번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시어머니는 딸 낳았다는 날 더 기뻐한 게 아니라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생활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의 고통은 육체보다 정신 측면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설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28분 정도 소요됐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